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너무 좀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몸이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도 좋은 물건들은 있어요. 좋은 물건들은 지금 계속 거래는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물건은 부동산 다이어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영상을 켰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건이에요. 근데 상가가 너무 많은데 입찰이 되겠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흐름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들이 토지, 상가, 창고, 공장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으면 투자적인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을 킨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건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건이 고독신도시냐? 그거는 아니고 이름은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치예요. 그래서 지제역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제역 인근에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제역하고 좀 거리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상가를 어떻게 입찰하는 건지 하고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이게 지도 제가 뒤에 보여지는 게 지도잖아요. 우리 평택시 그 대략적인 고덕국제 신도시하고 지도인데 고덕국제 신도시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제역이 있고요.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치면 이 인근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 여기가 지제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여기가 지제역 그 다음에 이 인근이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뭐다?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치. 여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세교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삭지구가 있고요. 이쪽에 소사월지구가 있어요. 다 형성이 끝난 데예요, 거의. 그리고 일부 남아있긴 해도 거의 다 형성이 끝난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일본 국도변. 거기에 이 수변 라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산책들을 많이 하시는 그 라인이에요. 수변 라인이. 그런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 착공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났으니까 지금 진행하는 물건인 거고 여기에 단지 내 상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지 내 상가가 너무 많은 단지 내 상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단지 내 상가가 세대수는 817세대? 그 정도 되는데 단지 내 상가는 딸랑 6개.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입찰해요? 어디 가서 봐요?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에 맞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서 봐요? 네이버 검색창 가볼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클릭해도 돼요. 근데 얘가 없어. 이게 계속 시간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검색창에 클릭을 해야 되겠죠. 검색창에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봐야 되겠죠. 홈페이지는 이 밑에 클릭 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라는 단지 내 상가 입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지 내 상가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 클릭해도 되지만 일단은 이 여기가 위치가 어디고 뭐 조감도가 어떻게 나오고 단지 내 상가가 어디에 배치돼요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서 좀 봐야죠. 그러면 여기 단지 안내 단지 설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단지 배치도
이렇게 조감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변 라인이 아까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변 라인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로 다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두 동만 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근생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주출입구 요 앞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 단지 내 정말 말 그대로 이 단지 내 상가예요. 단지 내 상가. 그렇게 되면 이 단지 내 상가에 뭐가 들어가냐? 이 6개 호실에 편의점이 들어갈 거고요. 부동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치킨집이 들어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건 일단 편의점하고 부동산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몇 개가 들어갈지는 관건이지만 800세대가 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동산은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원이 없어요. 교습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단지 아파트 쪽으로 다 들어갈 것 같고요. 단지 내 상가가 6개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6개라는 호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812세대에 6개 호실이니까.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인 거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단지 내 정말 말 그대로 이 아파트만을 위한 단지 내 상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가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걸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여기를 클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시는 거냐면 어디다가 입찰을 해야 되고 얘가 입찰이 경쟁 입찰인지 추첨인지 그걸 봐야 되고 내정가가 얼마인 거고 상가의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단지 요 도면이 나와요. 도면이 나오는데 이 도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거냐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지 내 상가가 있으면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벽으로 되어 있는 건지 유리로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단지 내 상가잖아요. 이쪽 벽이 벽으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유리로 되어 있으면 뭔가 광고 효과가 충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벽으로 되어 있어도 광고 효과는 있는데 유리보다는 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호실을 볼 때는 여기하고 들어가는 그 문 자체가 2개가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활용도가 있을 때도 있고 활용도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치를 그래서 양쪽에 문 있는 게 좋은 업종이 있고 나쁜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면적을 봤을 때는 지금 분양 면적은 이거는 제곱미터 단위예요. 제곱미터 단위인 거고 53제곱미터에서 55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전용 면적은 45에서 47제곱미터 정도 하고 6세대가 제일 중요해요. 앞뒤 문이 있고 6세대 그리고 보시면은 단지 내 상가가 여기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주출입구 입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봐요. 낙찰가가 문제인 거지 이 호실로 봤을 때 세대 대비 상가 호실은 정말 잘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가 모집 공고가 있어요. 모집 공고를 좀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상가 호실이 6개 호실에 내정가가 이렇게 있어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정가가 있는데 3억 8,600, 뭐 3억 9,9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보다는 높게 써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오거든요. 전화가 오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그래서 낙찰가를 얼마를 써요? 라고 물어봐요. 내가 정말 낙찰을 받고 싶으면 높게 쓰면 되겠죠. 받고 싶으면. 근데 내가 투자 목적인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임대를 마치고 수익률을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대를 맞출 수 있는 보증금하고 월세에 임대가가 있겠죠. 그 시세 대비할 수 있는 임대가를 적정선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대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낙찰가를 정해놓고 내가 임대를 얼마를 받을 거예요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대 가격을 보증금하고 월세를 얼마를 받을 거니까 내가 대출을 몇 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낙찰가를 얼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역추산을 하셔야 돼요. 역추산이 들어가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률을 내가 5%볼 거예요, 5.5%볼 거예요, 6%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그렇게 되면 역추산으로 들어가면 내가 낙찰할 수 있는 낙찰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낙찰 금액을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내가 낙찰을 정말 받으려고 5억을 써도 되고 5억 5천을 써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그 대신에 맞출 수 있는 월 임대료가 있잖아요. 어느 적정선까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5억 5천 6억 뭐 이렇게 받았을 때 임대가를, 수익률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임대가를 맞출 수 있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거든요. 주변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그 부동산 경기 흐름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가를, 내가 부동산을 임대를 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얼마 정도로 놓는 게 맞아요 라고 해서 역추산이 들어가서 낙찰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이 내정가는 그닥 중요치는 않아요. 내정가는 중요치 않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낙찰가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볼게요. 그리고 공급 일정 및 장소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끝나거든요. 내가 신청해서 개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끝, 이런 식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신청을 받죠. 그게 여기 보시면 호실별 2,500만원, 호실별 2,500만원의 신청금을 받아요. 입찰 보증금. 이 2,500만원을 입찰 보증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입금 확인증을 지참을 해서 내가 신청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인 입찰 시에는 입찰 신청서, 거기에 이제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한 호실당 한 부씩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입찰 보증금 반환하는 통장 사본도 같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가 입찰할 때 들어간 입금 확인증을 집참을 하셔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끝. 내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으면 거기서 이제 개찰을 하겠죠. 개찰을 하면 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서류 준비해 온 것 같고 계약서 발행하면 끝. 웬만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저렇게 하면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입점 예정일은 24년도 8월이에요. 그게 입주 가능한 시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항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계속 부동산 이 정책이 자꾸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같은 경우는, 대출 부분은 지금 아직 못 건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다주택자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드는 상황인 거고, 대출 부분은 아직까지는 건들지는 않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지금 집단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4.2%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대출을 받을 때 4%가 일단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뭐 독점 상가라고 해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해도 내가 50%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지금 이 중도금 대출 부분은 진행되는 거는 별 무리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잔금 시점에 담보대출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50% 정도는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지 무리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항목,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위치 좋은 거 같은 경우는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임대가 확정돼서 뭐 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물건들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로 전환도 될 수 있고요. 분양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원룸이나 1.5룸,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적인 부분도 많이 의뢰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거는 삼성전자라는 큰 굵직한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잘 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걸로 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옥석은 가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많은 업종들 중에 괜찮은 게 오늘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라고 해도 800세대가 넘는 상가에 6개 호실이 들어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낙찰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추산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6월 29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해서 저한테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을 내드리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역을 제가 여쭤봐요. 이분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어떤 지역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구독을 하시는지 이제 그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물건들을 밴드에 올려드리기는 해요. 밴드에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문자를 드리면 그 부분은 웬만치는 다 보시고 이제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물건들을 계속 제가 문자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명을 제가 요구는 하는데 실명을 안 써주셔도 승인은 제가 내드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명하고 휴대폰 번호하고 지역하고 써주시면 제가 승인 내드리는데 바로바로 내드릴 수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하고 지역을 써주신다는 건 개인정보에 동의한다라고 간주하고 제가 승인을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는 다른 쪽으로 유출하지는 않아요. 제가 문자 드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로만 사용을 하고 다른 데 유출을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다이어리 네이버 밴드에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좀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